민족 최대 명절, 온 대가족이 다 모여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추석은 맞는데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조금 거리두기 하고 텔레비전 보더라도 좀 떨어져서 앉아있고, 그렇게 추석 저녁 잘 보고 보내고 계시죠? 달 보고 소원 비르셔야 됩니다. 아직 안 빌었으면 좀 이따 비세요. 오늘 모여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조국 추미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공무원 피격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누구 아들 딸 잘했다더라, 시집 갔다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의대생 국시 거부했다더라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싸움 나는데 뭐하러 꺼내? 꼭 싸움 나잖아요. 큰아버지랑 아버지랑. 그러면서 뭐해? 왜? 나훈아 얘기하세요. 나훈아. 아니면 정할 얘기가 없으면요, 주진우 DJ라고 있는데 좀 괜찮아졌는데 한 1년 됐는데 아직도 끝나는 시간도 못 맞춘다더라, 끝인사도 못하고 어디 도망갔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요 오붓하고요 아주 즐거워집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보이스피싱, 아이고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바로 도망갑니다. 진짜예요. 왜요? 순수해서.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1년이) 됐습니다. 다시 1년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실수를 실수로 덮더라도 가는 길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 쫓겨나. 여러분만 믿고 저는 달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삼다수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광동제약과 함께한 TBS 추석 특집. 어제처럼? 아니죠. 네, 성시경입니다. 처음처럼. 이 교수님 다른 데 가서는 자신감 뿜뿜 청산 유수인데요, 아밤주만 오면 소심해집니다. 청취자 반응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뜨거운 반응을 여러분이 주실수록 더 화끈해지고 더 재밌어지는 남자입니다. 현대사 선생님 이종우 박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이종우입니다. 네. 예, 아닌 밤중에 주진우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도 명절이었죠. 네. 설. 예. 설 명절에 와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잔혹사 얘기해 주시죠. 예,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네, 고속도로 귀성길에 고속도로에서 듣는 분들 많을까봐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됐네요. 다 덕분에 1년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674님, 주진우 기자님, 우리 딸이 듣더니 이 아저씨 이제 실수 잘 안 하시네, 협찬속이 좀 나아졌네 이러네요. 그런데 요새 좀 나아졌네, 실수 안 하네, 그러면서 실수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271님, 지금 가족들이랑 고스톱 치는데요, 할아버지가 계속 싹쓸이 하세요. 이상하게 생각돼서 자세히 봤더니 밑장 빼기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판 엎고 나왔습니다 얘기했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명절 때 지금 한 번 이렇게 하려고 계속 밑장 빼기 연습하신 거잖아요. 그걸 또 손모가지 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아는 형은 영준이 형이라고 있는데 손이 소뚜껑만 한데요. 예. 거기에 파트 한 2장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시고, 네. 그래가지고 판 엎고 막. 이 할아버님이 손주가 준 용돈으로 고스톱 치시면 이제 이중으로 수혜를 받으시는 건가요? 밑장 빼기까지 하시면? 마마가 지금 자연스럽게 말려가는 박사님, 네. 혹시 고스톱과 관련된 고스톱판 때문에 벌어진 현대사가 바뀐 그런 장면은 없습니까? 제가 조사해보고 네.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선지님이 독거 중년 이 박사 일정 있어서 좋아할 때 이렇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 김호정 PD 고마워요. 네.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시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유지하면서 집에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달라 힘들었습니다. 아, 네. 예, 결혼 바로, 안 하냐고? 예, 바로 탈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우 일정이 있어서 방송이 있어서. 예, 없는 방송 만들어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9363님 이 박사님 나오신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트롯 뭐 본다고 하길래 저는 안방 들어와서 라디오 틀었어요. 역시 탁월한 선택이죠 얘기하는데 네 역시 남편보다는 이렇게 부인들이 좀 훌륭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박사님 때문에 TV 안 보고 들어와서 지금 안방에서 한대잖아요. 아유, 저야 감사하죠. 역시 부인 말 들으면은 뭐 쌀이 서말 나온다는 그런 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라라 광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외국 여성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제가 누구를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가리다니요. 네, 예. 네. 누구를 모실 처지가 된 우리 이 박사님입니다. 이 박사님 성격도 좋고 또 실력도 있고 다 좋은데 왜 여성이 없을까? 여자친구 없을까? 이상한데 말을 못하겠네. 예. 자, 추석날 저녁 이렇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이번 추석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찾아갑니다. 네. 귀경길 그러다음에 귀성길 편안하시라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어떤 강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대종교와 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대종교라 추석에 대종교라 왜 그렇죠? 일단은 오늘이 추석인 동시에 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면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새 대한광복군 창군 일을 국군의 날로 바꾸자. 38도선 돌파한 날 말고 그런 예. 운동이 좀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 광복군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죠. 예. 개천절을 맞이해서 한번 잊혀졌던 현대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계속 지금 이 박사님 뭐 송편 드셨어요? 이 박사님 뭐 드셨어요? 막 얘기하는데 이 박사님은 집에 갔다 와서 잘 먹었잖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잠시 잊고. 네. 저는 명절 때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유가 2개 먹었어요. 자, 지나갑시다.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특집으로 대종교 얘기를 했다면 자, 가볼까요? 그럼? 예. 일단 개천절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천절이 이제 이승만 정권 당시에 성탄절과 함께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거든요. 네.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건 이해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네. 그런데 개천절은 뜬금없이 뭐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개천절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거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영향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대종교가 1914년에 본부를 북간도로 옮기는데 이때부터 상하이 임시정부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대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당시 임시정부 인원과 강요들이 한 절반 정도가 대종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부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종교 신자였던 거죠. 대종교가 그 독립운동의 중추였네요. 예, 대종교가 독립운동의 중추였고 그리고 인원수만 봐도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대종교를 믿었는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종교가 너무 이런 말씀 드려서 대종교 측에 죄송하지만 초라해졌어요. 지금은 뭐 거의 별로 대종교를 믿는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리고 대종교를 관리하는 쪽의 이름이 뭐냐면은 대종교 유지재단이에요. 네. 어떻게건 대종교를 유지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도 많이 한 정말 중요한 종교 단체인 만큼 유지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노력이 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종교가 단군교죠? 예, 단군을 신으로 믿는 종교였고
역시 이제 독립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활동을 했던 홍암 나철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만든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종교인데 매국 오적 암살 사건 주도하고 암살 그 무장 투쟁 이렇게 주장하고 그랬죠. 예, 뭐 매국 오적 암살 모의 사건 그리고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는 무장 봉기를 여기저기 주창하고 다녔다가 대종교의 높은 사람들이 전부 조선총독부에 검거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독립운동 쪽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대종교 내부의 교리는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떨어져야 되는데 독립운동은 해야 된다고? 예, 4가지 삼가해야 될 규율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종교는 시국에 무관하니 몸을 평안히 하고 천명을 세워라. 새로운 법에 주의하여 범죄 전과가 없게 하라. 재산보관은 소유권과 법률을 신뢰하라. 혹시 원한 살리를 당하면 단념으로 해결하라. 저는 이 4가지 삼가해야 될 것을 현재 구속되어 있는 전광훈 씨에게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3027님이 그런데 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 정신과 그리고 절대로 악한 세력과는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만주 지역의 힘든 조선 총독부의 약탈을 피해가지고 만주 지역으로 도망쳤던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개개인이 대종교의 조직력을 이용해서 대종교 신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 단체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종교에서 독립운동을 막 주창했다기보다는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예, 그래서 해방 후에 대종교 임시정부 인맥들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그래서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문교부 장관 안호상, 감찰위원장 정인보 이런 분들이 전부 대종교 신자였고요. 예. 당시에 지금 우리 단기 몇 년 이렇게 쓰잖아요. 네. 단기라는 연호를 국가 차원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 동네에 있는 홍익대학교,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가 원래는 대종교에서 만든 대학교였는데 나중에 몇 차례 주인이 바뀝니다. 대종교가 대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도 다 이승만 정권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종교의 명절인 개천절과 이제 대종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승만 정부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대종교가 민족 종교잖아요. 네. 우리 민족의 선조라고 일컬어진 단군을 이제 시조로 하고 이제 교주로 삼고 있고 신으로 믿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을 따로 보지 말라고 하고 대종교 신자 아닌 사람들이나 외국인이더라도 따뜻하게 대해라.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재밌는 게 하고 설명하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게요. 저는 왜 이런 거를 재밌어 할까요? 아니, 그러게요. 추석날 저녁에 지금 대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언제는 왜 지난 얘기하냐고 그러셔가지고 요번에는 미리 좀 땡겨서 왔더니 또 미리 땡겨서 왔다고 혼나네. 개천절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강연 계속 이어주십시오. 예, 지금 저 땀 흘리고 있고요. 네. 예. 갑자기 누가 들어오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독립운동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종교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종교가 일단 독립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이유는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통 중인이나 양반층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민족주의적이나 아니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반외세에 치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교가 1916년에 나철이 순교한 이후에 만주 지역으로 옮겨가서 굉장히 교세를 많이 확장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교세가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대종교를 만주 지역에서 포교하지 못하게 한다는 금지령이 내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때 보면은 1926년 12월에
길림 독군 겸 성장인 장작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인이었습니다. 장작상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인인데 일본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기 군벌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포교 금지령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대종교의 중요 간부인 서일이 대한독립군 수령으로서 그 교도를 이끌고 일본에 저항하였으니 대종교는 곧 반동 군단의 모체로서 종교를 가장한 항일 단체이니 중국에서 영토 책임상 이를 해산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종교가 교세가 열심히 퍼져 있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이런 거에서 방증할 수 있습니다. 지우 작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부터 알아보려고요.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네. 자,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예. 박사님. 예. 그래서 포교 금지령이 나중에 해지는 됐는데 만주 지역에서 포교해도 된다. 근데 만주 사변이 곧바로 발발돼서 이건 제대로 실현이 안 됐고요. 나중에 대종교는 끊임없이 대규모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종교 서일이 중심으로 돼서 대종교가 이끌어졌다라는 그런 포교 금지령의 얘기가 나온 만큼 이제 김호정까지 들어왔어. 예. 다 이 무슨 얘기를 듣는지 몰라가지고. 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이었죠 지금도? 예, 지금까지 절정으로 본론이었습니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크라잉노시입니다. 독립군과 대종교에 대해서 지금 이 박사님한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6333님이 애청자들이 좋아하는 아밤주의 가장 큰 매력은 청취자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방송 아니고요. 청취자를 위한 진실한 방송이에요. 주디 그렇지요? 이 말이 더 슬프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아, 박사님 땀나. 파이팅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노래 들리는 시간 노래 돌아가는 시간 동안 이 박사님 어떻게 재미가 없어. 아우, 재미없어. 심각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지우 작가가 옆에서 위로해 주면서 괜찮아요 박사님 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지우 작가?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그러깁니까 지금? 전문 용어로 먹인다 이런 예. 네. 아니, 방금은 또 TBS에서 명절날 와줘서 고맙다고 도시락을 먹이더니 네. 오늘은 지우 작가가 아니요 또 지우 작가가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얼마나 심했으면 아닙니다. 자 아니죠. 미니제리님 어떡해. 요즘 대종교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제스5192님 대종교는 처음 들어봐요. 이 박사님 덕분에 새로운 종교를 알게 되네요. 뭐 많이 알아 필요는 없는데요. 빨간 엄마님 제 고향 서울 홍은동에 대종교 성당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도은이처님 이 박사 말이나 계속 듣지 노래는 왜 트냐고 남편이 뭐라 하네요. 남편들의 문제라니까. 남편들은 저기 가서 트롯 보다가 왜 와가지고 또 지적질하고 또 갑니다. 자, SJA님 다들 집에 엘리아데 종교사상사 3권 정도 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자들 다 그렇잖아요. 자, 정치자들이요. 공부하기 싫다고 추석날 밤에 공부해야 되냐고 첫사랑 얘기 들려달래요. 박사님. 우와 재밌겠다. 박사님. 네. 지우 작가 벌써 재밌대잖아요. 꼭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특히나 스승의 날에 자, 네. 아니면 봄날에 날씨 좋을 때 오후 시간에 네. 첫사랑 얘기 들려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첫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대종교로 가겠습니다. 예. 자, 예. 서일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1881년에 태어났고요. 1911년에 만주로 망명해서 민족교육에 매진했던 사람인데 1912년에 대종교에 입교를 합니다. 나처를 만난 이후에요. 그래서 대종교를 입교한 이후에 굉장히 포교를 열심히 해서 한 3년 만에 수만 명의 신자를 확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1913년에서 1916년 사이에 굉장히 교단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종교 2세 교주가 김교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대종교의 총 지휘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서일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본 놈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향후 5년 동안은 대종교의 지휘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대종교에 대한 신앙심보다 독립에 대한 의지가 훨씬 강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교를 신봉하는 기간 동안에 종교적 깨달음도 나름대로 얻었지만 대종교에서도 굉장히 포교도 열심히 했고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던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가가 서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서일이 중광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1918년에는 대한독립의군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무호독립 선언서라는 것까지 이제 발표를 하는 때 이걸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호독립 선언서를 발표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김좌진, 김동삼, 신채호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왜 웃으십니까? 청취자분들은 예. 사이트에서 첫사랑이 없대? 짝사랑도 없대? 마지막 사랑은 뭐야? 있어요, 아니, 있어. 없다고 많아요, 얘기하는데 많아. 아우 대중교 슬퍼. 말고 이승만 박사 성대모사 해주세요. 기자님 뭐 조용하네요. 첫사랑은 없지만 짝사랑은 있겠죠. 귤디는 왜 잔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첫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중요한 거래요. 아우, 독립으로 더워.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튼 쫄지마님이 개천절이 대종교로부터 만들어진 거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한 분씩 계시죠. 예. 그분들 덕에 제가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 해주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대종교가 이때 있었던 뭐 유명했던 전투들, 봉오동 전투라든지 아니면은 청산리 대첩에 대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특히나 홍범도, 김좌진 이 두 사람 모두가 대종교 신자였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 그만큼 대종교 신자들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요.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제가 만주 지역의 대대적인 탄압을 통해서 대종교 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교 신자들이 많이 일본군에 의해서 사망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종교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사망했던 사건인데요. 바로 간도 참변이죠. 간도 참변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일본군이 지도를 하나 들었는데 간도지방 불령선인 개왕도라는 지도에서 군정서라는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가 그렇게 씁니다. 대종교의 교도들을 주체로 하고 가장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상을 가졌으며 군비도 비교적 완비됨. 병력 600명, 소총 800정, 탄약 총 한 자루당 200발, 기관총 2정, 권총 폭탄 약간 가지고 있음. 이렇게 썼다고 그러고요. 그만큼 대종교가 독립운동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시 학살에 대한 기록들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그래서 개천절하고 대종교하고 뭘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단군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대종교인데 대종교가 독립운동에 많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많이 믿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 후 귀국한 다음에 이승만 박사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종교의 기념일인 개천절이 예. 국가 기념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늘이 열렸다. 단군이 네. 하늘을 열었다. 이 하늘을 만든 때가 그날이 개천절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고 우리 민족의 뭐 시조라고 믿는 단군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날이지 시위하는 날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종교는 무엇보다도 개천절은 민족 종교, 네. 독립을 위해서 나섰던 그런 분들이 지금 그 나섰던 분들이 만든 그런 날인데. 예, 그 힘든 만주 지역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민족들을 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이 개천절이지. 자동차 타고 막 나가는 날 아닌가요? 뭐 개천절이? 9대까지 허락한다. 그럼 그 9대를 허락해서 9대만 나오겠습니까? 지난번에도 100명, 1000명으로 기표 신고해가지고 허락해 준 거라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몇 명 모였습니까? 아니 지금 박사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자, 표현의 자유. 자, 헌법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된 책임을 누가 질 거란 말입니까? 아니 9대만 줄 쭉 이렇게 서가지고 9대만 이렇게 한 사람 차에 한 사람씩만 타가지고 9대만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못합니까?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은 그 시위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은 누가 통제할 것이며 아니 9대 가는데 한 대씩 두 대씩 좀 끼어들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단속하는데 차 타고 도망갈 건데 어떻게 잡을 겁니까? 끝까지 추적해야죠. 아니 끝까지 추적하면 내가 차 타고 도망가 버리지. 아 그러면 코로나19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 저는 요번에 부모님도 마스크 쓰고 뵀어요. 이거 다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죠? 그 9대 말고 네. 9대 말고 그냥 9대 열 몇 대 이렇게 몰려가고 막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그렇게 가면 뭐 막을 겁니까? 저는 그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로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중에 밥은 어디서 먹을 거고 화장실은 어디 이용할 거고 그때 방역수칙 잘 지킬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죠? 집회 결사의 자유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난 이제 방송 못 하겠네. 그것 때문에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말렸다. 말씀하겠습니다. 김건희님입니다. 주디 9대만 맞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벤 폴즈입니다. Still Fighting It. 1136님 존경합니다. 이 박사님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5108님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대종교 얘기를 한 거였군요. 참 얘기하셨고 엠마연님 돌고 돌아 결국 의미 있는 개천절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교수님 정치자들이 교수님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오늘은. 네, 오늘은 빨리 들어가서 달빛이나 구경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 네. 예, 아무튼 대종교 개천절 그리고 개천절의 의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참 명절날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긴 한데 참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쉽고요. 개천절의 의미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 번쯤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청취일 특집으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음 주에는요 첫사랑 얘기와 더불어서 다음번에는 엄청난 시리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명절 전문 게스트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감사합니다. 지우 작가는 무슨 죄야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